안녕하세요. 성공 코칭 자녀 교육 김윤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성공 코칭 자녀 교육 고봉익의 진짜 공부 잘하는 법에서는 꿈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세계 발견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고봉익 대표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봉익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다시 자세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지난주에 네. 꿈의 목록을 종이 위에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 왜 꿈의 목록을 종이 위에 적는 것이 중요한지 제가 한 분의 실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의 생생한 일화를 보시면서 함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출신의 짐은 영화배우가 되려는 꿈을 품고 미국의 LA로 왔습니다. 하루 한 개의 햄버거를 먹고 낡은 $50짜리 중고차에서 잠을 자며 호텔이나 빌딩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환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아있는 건 무의미해. 말 그대로 살아있을 뿐이잖아. 뭔가 미래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어. 내 스스로 나에게 힘을 북돋아줄 무언가가 없을까? 1990년 어느 날 그는 차를 몰고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도시를 바라보다가 수표책을 꺼내 스스로에게 $10,000,000를 지급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지급일자는 5년 뒤인 1995년의 추수감사절이라 적고 5년 동안 지니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1995년이 되었을 때 그는 덤앤더머로 $700,000,000를 받았고 그의 연말에는 배트맨의 출연료로 $10,000,000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배우 짐 캐리입니다. 5년 전 스스로에게 지급했던 그 수표가 보도나지 않고 실제로 결제된 것입니다. 야, 네. 감동적이네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짐 캐리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종이 위에 하나하나 적고 또 잠재의식에서조차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이 짐 캐리의 성공에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렇게 꿈을 종이 위에 하나하나 적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꿈을 종이 위에 적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적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결과 이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졸업생들 중에 20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성공을 거두었던 3%의 졸업생들과 네. 그 다음에 중산층으로 살아갔었던 10%, 그리고 서민층으로 살아갔던 60%, 그리고 또 최하민층으로 살아갔던 27%도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 네네. 졸업생들 중에. 네. 그런데 그 최상위 3%와 나머지 97%겠죠. 97%의 유일한 차이점은 자신의 꿈을 종이 위에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만큼 꿈을 종이 위에 적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헐리우드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계신 김윤진 씨 네네.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네. 김윤진 씨가 헐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정상, 3년, 돈이라는 세 가지를 종이에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윤진 씨도 자신의 꿈을 종이에 썼었던가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종이에 썼던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꿈의 목록을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꼭 공부에 관한 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럼요. 꿈의 목록을 적을 때는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금년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나눠서 종이 위에 마음껏 적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허무맹랑한 것이라도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나요? 예, 제가 코칭한 학생 중에 심재홍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꿈의 목록을 적는 것을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여름방학 캠프에 참여해서 거기서 선생님들께 준 고단의 꿈의 목록이란 걸 알게 됐는데 할 수 있을 만큼의 꿈은
목록에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흘러보내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 문제 푸는데 막 1시간 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꿈이란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쉽게 말하자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목록 작성하고 나서는 그 꿈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식으로 제 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우선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네, 저 학생의 꿈이 아나운서 되기였어요. 예, 아주 훌륭한 아나운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재홍이는 네. 작년 여름에 꿈의 목록을 적었고요. 지난 2학기 때 그것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겨울방학 시작할 때 성적 향상상을 받기도 했고요. 아, 그런가요? 예, 또 재홍이 외에 다른 학생 중에 한 명 제가 기억에 남는 다이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네네.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불가능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전교 1등 한번 해보기라고 꿈의 목록을 적었는데 네네. 실제로 2달 후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됐던 학생? 전교 한 20등에 30등 정도 했던 학생입니다. 아, 많이 예. 올랐네요. 예. 재홍이와 다혜 모두 다 꿈을 이뤘으면 일단은 이룬 거네요. 단기적인 목표는 자신의 꿈의 목록에 성적이 이만큼 향상이 됐으니까 일단은 이룬 거네요. 자신의 꿈을. 그렇죠. 이렇게 꿈의 목록을 적은 후에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약간 실현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꿈의 목록을 적는 효과이자 또 성취감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학생들은 꿈의 목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학생들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한 교정.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중 또 열중이다. 저마다의 미래를 소중히 키워가는 모습이 예쁘기만 한데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꿈의 목록에 대해 궁금한 표정이다.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 있는데 없어요. 종이에 적어본 거. 아니요,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종이에 왜 꿈을 적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전에 한번 적어봤던 것 같아요. 꿈의 목록을 작성하는 학생들의 손끝엔 꿈을 향한 열정이 가득 실리고 꿈꿔왔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환한 미소가 번진다. 우리 학생들,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만 한데 꿈의 목록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학생들이 알려주라고 저렇게 애타게 원하고 네. 있는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꿈의 목록을 종이 위에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적기도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꿈의 목록을 적은 것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발견하기라는 목표 탐색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 세계 발견하기가 목표 탐색 과정이군요. 그렇죠. 예. 네. 부모님들께서 흔히들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커서 뭐가 될래? 네네. 넌 꿈도 없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목표를 탐색하고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네. 실제로 자녀와 부모가 가진 그 한정된 정보 안에서만 탐색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되는 강요하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괴리감이 클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나 발견하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능 발견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흥미에 관련돼서 탐색을 또 해봤었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 탐색을 함으로써 본인의 주도력을 향상하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했던 꿈의 목록 적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나 발견하기였었고요. 네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세계 발견하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세계 발견하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재능과
꿈의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관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관심 분야의 기원이나 역사적으로 했던 기여들이나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직업군 또는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현재의 대가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봄으로써 이 세계 발견하기 과정을 경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세계 발견하기란 지구 여행이 아니라 꿈의 목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발견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꿈의 목록을 적은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꿈의 목록을 다 적었다면 지난번에 우리 적었던 재능과 네. 그리고 이번에 적었던 꿈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렬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 학생이 꿈의 목록을 적는 것들이 나올 텐데요. 네. 이 학생이 이제 꿈의 목록을 MBA 수료하기, 뭐 네. 시,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쭉 적고 있죠. 네. 예, 시집 출판하기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꿈의 목록들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괄호축에 재능과 꿈의 목록이라고 적고요. 그다음 세로축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스포츠 이렇게 적습니다. 과목을 적는군요. 예. 네. 사회의 각 분야들을 적고 난 다음에 그 각 분야에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꿈의 목록들을 쭉 해당되는 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많이 쏠려 있는 사회의 분야를 알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적은 것들이 이 틀에 맞지 않다면 일단 자신이 적은 것들 중에서 유사 분야들을 저렇게 그룹핑해서 네. 관심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 학생 보니까 경제와 예술, 뭐 그 중에서도 문학, 이쪽에 관심도 많고 재능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중에 더 많은 거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해야 할까요? 관심 분야를 무조건 하나로 네.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모든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의 경우를 봤을 때 순수 문학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시 쓰기와 뭐 시집 출판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네네. 축제 기획하기, 뭐 이벤트 생각해내기, 네. 그다음에 똑같은 일이라도 가치 있게 포장하기, 뭐 이런 일들에도 관심이 많은 걸 보면 전시회 열기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재능을 일단 순수 문학과 경제 경영 쪽으로 한번 나눠 보고요. 그렇다면 순수 문학 쪽에 재능이 더 많다면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제 경영 쪽에 더 재능이 많다면 예술 경영 쪽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예술 경영 이쪽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본 목록처럼 이 자신의 꿈을 저렇게 표로 만들어 본다면 관심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았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했다면 네.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폭넓고 또 깊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구체적인 세계 발견하기, 세계 탐색하기가 되겠죠. 네. 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세운 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그럼 목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잘못해서 이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했던 학생들도 있었나요? 예. 제가 코칭했던 학생 중에 김혜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수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은 의대를 갔었었는데 네네. 어릴 때부터 의대가 꿈이었었고 그래서 의대를 가서 열심히 이제 인턴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해부나 수술을 견디지 못했었어요. 예, 해부나 수술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본인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 정도 해보고 그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네네. 실제로 인체 해부는 달랐던 거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저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뚜렷하게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이 과정을 미리 경험했었던 뭐 대학생이나 네. 그런 인턴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라면 그러게요. 예, 이렇게 더 많은 좋았을 시간을 걸.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탐색한 뒤에 전공을
패션 경영으로 옮기고요. 패션 경영이요? 예, 현재는 전혀 다른 분야네요. 예, 현재는 네. 뉴욕 5번가에 있는 아주 명품 브랜드 와. 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결국 대표님 말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보다 많은 정보 탐색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야만 이 자신에게 맞는 꿈과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뭐 직업이라든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죠. 네네. 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목표 탐색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고요. 아, 그런가요? 예. 학생들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폭넓고 깊게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블로그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블로그요? 예, 조금 전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종교에 정렬을 시켰던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꿈의 목록과 재능을 정렬시킴으로써 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예술 경영학이라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서 이 학생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발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오게 시키면 됩니다. 아, 자신이 직접 스크랩을 하나요? 예, 스스로 인터넷에서 탐색을 해서 스크랩을 해오게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 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지구상에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론과 원리로 존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냥 스크랩 눌러서 자신의 블로그에 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간단하네요. 않겠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었는지도 한번 찾아서 스크랩을 해와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현재 어떤 직업군으로 존재를 하는지 또 한번 조사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예, 네. 지금 보니까 이 학생이 조사해본 바로는 예술 행정가라는 직업군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저라는 직업군도 존재하네요. 네, 처음 보는 직업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프리젠터라는 직업군도 존재합니다. 네. 이 학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직업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예.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좋은 것은 이 분야의 대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 분야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분야에서 큰 이름을 떨쳤던 위인들에 대한 것들도 조사해보면 좋고요. 네. 현재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나서 이 분야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과가 무엇인지 조사해보면 좋고요. 대학 관련 과를 조사하는 거군요. 대학보다 학과를 먼저 관련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조사해야 됩니다. 아, 순서가 저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네요. 예. 과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 대학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그 기원, 역사적인 기여, 현재 직업군, 대가들을 조사하다 보면 네. 이 학과가 자주 나오는 대학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몰랐던 대학이지만 이 학과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학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과에 관련된 관련 도서나 관련 사이트들을 또 스크랩해오게 합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스크랩을 자신의 블로그에 하게 하면 네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한 달도 안 되는 이런 그냥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예술 경영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폭넓고 깊은 지식을 네.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없었던 열정도 막 생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꿈도 많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열정적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런 방법을 활용해 본다면 그 중간에 잠시 꿈과 자기 목표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알아본 이 방법을 실제로 활용해 본다면 자신의 길을 열어가는데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실제로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기록하는 방법에서부터 또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다음 예. 주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비법이 기다리고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발견한 나발견하기와 세계 발견하기를 바탕으로 네. 장기 로드맵이라는 것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 로드맵이요? 예.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봉익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공 코칭 고봉익의 진짜 공부 잘하는 법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 보이시죠? 저희 석세스TV 홈페이지를 통해서 Q&A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학부모님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공 코칭 법에서는 이용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